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함께 그려나가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조용히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는 더 깊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들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이야기가 필요할지 모르는 다른 누군가에게 당신의 공유가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 주세요. 혹시 당신의 연인은 한순간에는 세상 가장 뜨겁게 사랑을 속삭이다가도 다음 순간에는 만질 수 없는 얼음처럼 차가워지나요? 함께 있을 때, 특히 잠자리에서는 모든 것을 다 줄 것처럼 열정적이다가도 침실 밖에서의 정서적 교감을 나누려 하면 마치 보이지 않는 벽을 치는 사람. 만약 이야기가 낯설지 않다면 당신은 혼란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심리학에서 말하는 해피형 애착 유형의 파트너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지만 그 누구도 속 시원히 설명해주지 않았던 관계의 딜레마. 오늘 우리는 해피형 파트너와 그들이 나누는 사랑, 특히 잠자리에 숨겨진 놀라운 진실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려 합니다.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회피형 파트너는 사랑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감정이 메마른 사람도 당신에게 무관심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그 누구보다 사랑과 열정, 그리고 깊은 유대감을 향한 갈망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안에 무언가가 그들이 가장 원하는 그것으로부터 스스로를 밀어내고 방어하고 뒷걸음치게 만듭니다. 이것은 그들의 선택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 방식입니다. 마음은 친밀함을 원하지만 그들의 신경계는 그것을 위협으로 받아들입니다. 당신이 한 걸음 다가갈수록 그들은 마치 위협을 느낀 동물처럼 경계태세를 취합니다. 깊은 취약성을 드러내는 모든 순간 그들 내면에서는 경보음이 울려 퍼집니다. 이것은 결코 당신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나타나기 훨씬 이전부터 그들 마음속에 세워진 견고한 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상처받지 않기 위해 세운 그 벽이 역설적이게도 사랑마저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원래 그렇게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아이도 사랑을 두려워하며 태어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장 과정의 어느 지점에서 그들은 가까워지는 것은 위험하다고 배웠습니다. 마음을 여는 것은 고통으로 이어진다고, 누군가를 필요로 한다는 것은 곧 나 자신을 잃는 것이라고 학습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부모님 세대가 겪었던 치열하고 힘겨웠던 시대를 떠올리면 이해가 쉬울지도 모릅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사치이거나 나약함의 증거로 여겨졌던 시절, 일관성 없는 사랑을 경험했거나 감정을 드러냈다는 이유로 벌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이든 그 경험은 그들의 영혼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교훈을 성인이 된 후의 모든 관계 속으로, 심지어 당신과의 침실 안으로까지 가져옵니다. 당신이 정서적으로 다가가려 할 때 그들이 한 발 물러서는 순간 당신은 그 벽을 느낍니다. 방금 전까지 온전히 당신 곁에 있던 사람이 다음 순간 손에 닿지 않는 곳으로 사라져버릴 때 당신은 그 벽을 감지합니다. 그것은 마치 손에 잡히지 않는 안개를 잡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잠자리는 다릅니다. 잠자리는 그들이 취약해지지 않으면서도 가까워질 수 있는 유일한 공간입니다. 그것은 육체적이고 강렬하며 순간적입니다. 깊은 내면을 노출하지 않고도 욕망을 표현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들은 자신의 몸은 내어줄 수 있지만 마음까지 온전히 내어주지는 못합니다. 육체적 쾌락은 나눌 수 있지만 마음속 깊은 두려움은 공유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상대를 조종하려는 계산된 행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한 자기 보호입니다. 그들 자신조차 무엇을 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본능적이고 자동적이며 무의식적인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정서적 의존이라는 감정이 스며드는 순간 두려움이 모든 것을 장악하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상대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바라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리고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또다시 상처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회피형 파트너는 냉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 그들이 마음의 문을 닫는 이유는 너무 많이 느끼기 때문입니다. 감정의 파도가 너무 거세게 몰아쳐서 그것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들에게 너무나 벅찬 감정입니다. 취약해지는 것은 마치 벼랑 끝에 서 있는 기분과 같습니다. 한 발만 잘못 디디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만 같은 공포. 그들은 관계가 주는 안정감을 갈망하면서도 의존이 가져올 대가를 두려워합니다. 당신을 안으로 들이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들인다는 것은 아주 오랫동안 자신을 지켜준 갑옷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랑을 느끼는 대신 분석하고 사랑에 온전히 몸을 맡기는 대신 지적으로 이해하려 합니다. 관계에 뛰어드는 대신 한 발짝 뒤에서 관망합니다. 그들의 이성은 늘 한 발 앞서 계산하고 보호하고 후퇴할 준비를 합니다. 너무 가깝다고 느끼는 순간 그들은 거리를 만듭니다. 때로는 며칠씩 사라지는 물리적인 거리이기도 하고 진지한 대화를 농담으로 받아치거나 피상적인 이야기만 나누는 정서적인 거리이기도 합니다. 이는 당신을 신경 쓰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관계가 깊어질수록 더 취약해진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취약함이야말로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열정을 원하지만 자신들이 통제할 수 있는 선 안에서만 원합니다. 통제력을 잃을 위험 없이 연결되기를 바랍니다.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없이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온전한 현존을 요구합니다. 진정한 친밀함은 위험을 감수하는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진정한 연결은 열정의 순간뿐만 아니라 그 열기가 식은 후의 고요한 순간에도 나의 모든 것이 보여지는 것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그들은 힘들어합니다. 그들이 가장 갈망하는 것이 동시에 그들을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마음을 열라고 강요할 수 없습니다. 저항하도록 프로그래밍된 사람에게 가까워지라고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차가운 표면 아래 숨겨진 두려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거리가 거절이 아니라 자기 보존의 한 형태임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물러섬이 사랑의 부족이 아니라 너무 많은 감정, 자신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어쩌면 곁에 머물지 않을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의지하게 될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망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을 넘어선 존재도 아닙니다. 다만 그들에게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욕망과 방어 사이의 치열한 전투이며 가까워지고 싶은 갈망과 그 결과에 대한 두려움 사이의 끊임없는 전쟁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일관성 없는 태도에 좌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목격하고 있는 것은 무관심이 아니라 갈등입니다. 사랑을 원하는 부분과 평생 사랑으로부터 도망쳐온 부분 사이의 깊은 내전입니다. 인내가 핵심입니다. 하지만 인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그들을 위해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당신의 사랑이 그들의 회피 성향을 치유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가까이 다가간다고 해서 그들의 두려움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오직 그들 스스로가 자신의 벽을 넘어설 결심을 해야만 합니다. 진정한 친밀함이 주는 불편함 속으로 기꺼이 걸어 들어갈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당신이 그들을 앞으로 끌어당길 수는 없지만 그들이 스스로 다가올 만큼 안전하다고 느끼는 환경을 만들어줄 수는 있습니다. 회피형 파트너는 압박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어르고 달래서 취약함을 이끌어낼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일관성에 반응할 것입니다. 신뢰에 반응할 것입니다.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고 그저 존재하는 사랑, 그들이 잠시 물러나는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사랑에 반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 깊은 곳, 모든 두려움과 저항과 벽들 아래에는 그들도 사랑이 안전한 것이라고 믿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만은 다를 것이라고, 친밀함이 반드시 상실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아직 그 방법을 모를 뿐입니다. 하지만 잠재력은 그곳에 있습니다. 깊고 지속적이며 열정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수년간의 자기 보호막 아래에 묻혀 있을 뿐입니다. 만약 그들이 두려움을 이겨내는 법을 배우고 도망치는 대신 불편함과 마주 앉을 수 있다면 진정한 가까움이 자신의 독립성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시킨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때 모든 것이 변합니다. 그때 사랑은 더 이상 위협이 아닙니다. 그때 잠자리는 단순히 연결을 위한 배출구가 아니라 더 깊고 더 현실적이며 흔들리지 않는 무언가의 표현이 됩니다. 이 변화는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리고 깊은 자각이 필요합니다. 도망치라고 외치는 모든 본능에 저항하고 머무르기를 선택하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육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말입니다. 열정이 끝난 후의 침묵을 거리감으로 채우는 대신 그 고요함 속에 머무르는 용기, 격렬한 순간뿐만 아니라 잔잔한 순간에도 자신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을 허락하는 믿음. 사랑이 나에게서 무언가를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무언가를 줄 것이라고 진심으로 믿는 것. 바로 그때 모든 것이 바뀝니다. 친밀함이 안전한 것이 됩니다. 잠자리가 더 이상 통제의 수단이 아니라 온전한 내어줌의 행위가 됩니다. 바로 그때 진짜 사랑이 가능해집니다. 잠자리는 해피형 파트너가 두려움의 지배를 받지 않고 가까움을 느낄 수 있도록 허락하는 거의 유일한 장소입니다. 그 순간만큼은 벽이 허물어지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과는 다릅니다. 갑자기 안전하다고 느껴서가 아닙니다. 마침내 마음을 열어서도 아닙니다. 그 순간만큼은 연결의 깊이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서적 노출의 위험 없이 친밀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내주지 않고 몸을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안전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사랑이기 때문이 아니라 일시적이기 때문입니다. 열정은 사그라듭니다. 그 순간은 끝이 나고 감정이 너무 현실이 되기 전에 그들은 후퇴할 수 있습니다. 잠자리는 도피처입니다. 파트너로부터의 도피가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도피입니다. 그토록 피하려고 애썼던 취약함으로부터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는 감정들로부터 만약 누군가를 진정으로 필요로 하게 되면 통제력을 잃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으로부터의 도피입니다. 그것은 대가 없는 가까움을 줍니다. 의존의 고통을 감수하지 않고도 연결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회피형 파트너에게 잠자리는 그들이 온전히 현재에 머무는 것처럼 보이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의 방어 체계를 위협하지 않는 유일한 형태의 친밀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행위가 끝나는 순간 역학 관계는 바뀝니다. 에너지가 변합니다. 몇 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강렬하고 현실적이며 연결되어 있다고 느꼈던 것이 이제는 덫처럼 느껴집니다. 그들을 끌어당겼던 바로 그것이 이제는 탈출해야만 하는 무언가처럼 느껴집니다. 그들이 당신을 신경 쓰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 순간을 즐기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감정이 스며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감정은 언제나 그들에게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몸은 자유롭게 내어줄 수 있지만 마음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보호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모순이고 역설이며 계속해서 반복되는 순환입니다. 그들은 친밀함을 갈망하지만 통제된 상태일 때만 원합니다. 연결을 원하지만 그것이 자신을 취약하게 만들지 않을 때만 원합니다. 열정에는 굴복할 수 있지만 사랑에는 굴복할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모든 것을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게 강렬한 순간 뒤에 그들은 멀어지는가? 왜 한순간에는 내 곁에 있다가 다음 순간에는 사라져 버리는 것 같은가? 왜 잠자리가 그들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가는 순간처럼 느껴지면서도 그것이 끝나자마자 그 어느 때보다 더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가? 이것은 거절이 아닙니다. 게임도 아닙니다. 이것은 너무나 깊이 뿌리박혀 있어서 그들 자신조차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방어기제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두려움이 어떻게 행동을 형성하고 있는지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것은 그저 가까워진 후에 오는 감정적 무게를 피하기 위해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는 본능적인 느낌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물러납니다. 때로는 육체적으로, 때로는 감정적으로, 때로는 둘 다. 그들은 강렬함을 깨기 위해 농담을 하거나 자리에서 일어나 떠나거나 갑자기 멀게 느껴지거나 산만해지거나 단절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느끼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너무 많이 느꼈기 때문입니다. 잠자리는 그들의 허점입니다. 정서적 친밀함의 불편함을 우회하면서도 가까움을 경험할 수 있게 해줍니다. 덫에 걸리지 않고 욕망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것은 통제된 형태의 연결이며 너무 깊이 닿지 않으면서 상대를 만지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들 자신조차 깨닫지 못하는 진실이 있습니다. 잠자리는 정서적 친밀함을 대체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인정하기 두려워하는 공허함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더 깊은 연결에 대한 필요를 지우지 못합니다. 단지 그것을 가리고 피할 수 없는 것을 지연시킬 뿐입니다. 언젠가는 더 많은 것을 원하는 필요가 수면 위로 떠오를 것입니다. 언젠가는 진정한 친밀함에 대한 갈망이 두려움을 압도할 것입니다. 언젠가는 평생을 피해온 바로 그것이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오면 그들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도망치고 숨고 잠자리를 실제로는 가깝지 않으면서 가깝다고 느끼는 방법으로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멈춰서서 두려움과 마주하고 하룻밤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진짜 사랑을 경험하도록 스스로를 허락할 것인가? 어떤 이들은 그 순환을 계속하기로 선택할 것입니다. 열정에 의지하되 취약함은 거부하며 사랑을 만질 수 있을 만큼 가까이 두지만 결코 줄 수는 없는 공간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자유로워지기를 선택할 것입니다. 불편함 속으로 기꺼이 들어가 두려움 없이 필요하고 원하고 사랑하도록 스스로를 허락할 것입니다.
진실은 그들이 사랑할 수 없거나 마음이 없거나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겁에 질려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과 마주할 때까지 잠자리는 그들의 피난처로 남을 것입니다. 헌신 없이 연결되는 장소, 가까이 머물지 않으면서 가까워지는 장소, 모든 것을 걸지 않으면서 무언가를 느끼는 장소. 하지만 사랑은 숨는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은 집이 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벽이 필요 없는 곳, 가까움이 위협으로 느껴지지 않는 곳, 열정이 연결의 대체물이 아니라 그것의 연장선이 되는 곳, 욕망과 사랑 사이에서 더 이상 선택할 필요가 없는 곳, 마침내 그들이 자유로워질 수 있는 곳. 그들은 당신을 원합니다. 당신을 잃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당신을 온전히 가질 수도 없습니다. 너무 좋고, 너무 안전하고, 너무 친밀하게 느껴지는 순간 그들 안에 무언가가 변합니다. 욕망은 불편함으로, 열정은 공황으로 바뀝니다. 그들이 갈망하던 바로 그 가까움이 이제는 숨막히게 느껴집니다. 이것은 당신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결코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나타나기 오래전부터 그들이 따라온 각본입니다. 그들 스스로도 깨뜨리는 법을 모르는 순환입니다. 당신은 그들을 고칠 수 없습니다. 그들이 볼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을 보게 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거리가 당신의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두려움을 반영하는 것임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밀고 당기는 역학이 사랑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사랑 그 자체에 대한 신뢰의 부족 때문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멀리 밀어내더라도 그들의 일부는 당신이 머물러 주기를 항상 바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언젠가 그들이 준비되었을 때, 두려움과 정면으로 맞설 의지가 생겼을 때, 그들은 마침내 도망치지 않고 사랑받는 것을 스스로에게 허락할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사랑은 전쟁이 아닙니다. 정복하거나 통제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은 내어줌입니다. 사랑은 누군가가 당신을 보고 안아주고 당신이 자격 없다고 느낄 때조차 곁에 머물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정한 친밀함이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누군가를 필요로 하는 것이 자신을 잃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취약함이 나약함과 동의어가 아니라는 것을 배워야만 합니다. 그리고 진짜 사랑은 무언가를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준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믿을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위험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 적이 아니라 자신들을 자유롭게 할 바로 그것이라고 결심해야 합니다. 회피는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두려움의 또 다른 형태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달리기를 멈추기 전까지 그들은 진정으로 사랑받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결코 알지 못할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 그들의 자유를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을 자유롭게 합니다. 그들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더 깊고 더 현실적이며 머물 가치가 있는 무언가를 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침내 이것을 깨달았을 때, 달리기를 멈추고 두려움 없이 사랑하도록 스스로를 허락했을 때, 바로 그때 모든 것이 변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를 켰기를 바랍니다. 혼란스러운 관계 속에서 길을 잃었다고 느끼는 당신에게, 그리고 사랑을 두려워하는 그 사람에게도 이해와